예, 오늘의 마지막 칭찬 토픽입니다. 트럼프가 온다. 혁명, 또 말할까? 에이펙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죠.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 말부터 경북 경주에서 열립니다. 거기에 지금 뭐 시진핑이 오느냐, 뭐 트럼프가 오느냐, 그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는데, 트럼프는 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한 미국 대사는 없죠. 주한 미국 대사는 없는데,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있습니다. 대사 대리가 있는데, 존윤이죠. 존윤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오늘 컨퍼런스, 연설이 한미 동맹 컨퍼런스 연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경주 에이펙에서도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아직 그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한국에 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지만은 주한 미국 대사 대리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 10월 말에 오면은 저 대사관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되죠.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이제 준비를 하라는 그런 미국 국무부에서 훈령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는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참석이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미국 CNN 방송도 이 미국 행정부 관계자 3명의 말을 인용해서 트럼프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가 오면은 에이펙에서 뭐 시진핑을 만나고 뭐 이런 것도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되겠지만, 자, 가장 중요한 것이 도대체 그때 그 이재명하고 트럼프가 만났다고 하는데 협상이 도대체 된 거냐 안 된 거냐? 합의문 서명도 못하고 와서는 협상이 잘 됐다, 최고의 성과가 있었다, 트럼프와 무슨 이 신뢰관계를 구축을 했다. 아니, 우리나라 경제에 사활이 걸린 관세 협상, 그리고 투자,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이런 문제를 회담을 하러 간다고 해놓고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합의를 못하고, 합의 못하는 바람에 지금 자동차 관세, 일본은 15% 적용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25% 물고 있고 엉망이죠. 엉망인 상황에서 트럼프하고 관계 개선을 했다. 이게 최대 성과라고 여태까지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우리 국민 417명이 일주일 동안 억류가 됐는데 제대로 상황 파악도 못하고 석방도 못 시키고 한라인도 가동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옵니다. 트럼프가 오면은 과연 트럼프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기자들이 다 물어보겠죠.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게 뭐고 합의 안 된 게 뭐냐? 왜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안 하게 됐느냐? 지금 투자금 문제가 3,500억 달러가 현금으로 다 달라고 미국은 주장을 하고 있고, 투자금의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겠다고 해서 이게 협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쏟아지겠죠.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만나고, 이건 좀 국제관계의 문제고, 당장 우리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일본에 비해서 더 관세를 많이 물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자동차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무능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질문이 쏟아지겠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트럼프가 그때 이재명하고 회담하기 전에 기선 제압을 하느라고 이재명 길을 꺾기 위해서 SNS에 글을 올리고 기자들에게 한 말이 있죠. 지금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압수수색하고 종교시설, 교회를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무도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딱 기선 제압을 했죠. 그리고 이재명이 말도 되지 않는 거짓말을 했죠.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을 해서 무슨 친위 쿠데타를 진상을 조사를 하고 있다. 국회에서 무슨 특검을 임명합니까? 본인이 임명을 했죠. 국회가 아니고 민주당하고 조국당이 추천만 한 거죠. 추천을 한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거는 오해가 풀렸다. 이제 전형적인 거래의 기술,
트럼프의 책 제목이죠. 거래의 기술을 발휘를 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했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그 협상의 우위에 서 있는 것 같은 트럼프가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오면은 아마 저는 오산 기지를 방문을 할 거라고 봅니다. 오산 기지 압수수색을 당했죠. 그때 바이든이 왔을 때도 미군 기지를 다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 바이든은 미군 기지에 아예 전용기가 도착을 했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산 기지에 그냥 그 에어포스 1이 도착을 해서 그것을 장기시킬 겁니다. 그럼 거기서 또 어떤 메시지가 나올까? 한국을 압박을 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워낙 그것이 그냥 숙청, 혁명, 미군기지, 교회 압수수색 이것이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래를 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는 수법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지금 이재명 정권이 더 한심스럽다는 겁니다. 트럼프가 비판을 받아야지 마땅하죠. 그런 식으로 뭐 세계 질서를, 무역 질서를 흐트러 버리는 데 대해서, 그리고 한국인 300명 이상을 일주일 동안 붙잡아 놓은 데 대해서 비판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그 비판을 해야 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이재명 정권의 무능함, 이것도 분명히 따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트럼프가 오면은 다시 그 문제가 이슈가 될 텐데, 지금 조지아주에서 억류됐던 권력자들이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인권 유린을 당한 사례들을 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도 받았고, 재수복 입고 머그샷도 찍었다. 그런데 오늘 또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강제로 주사를 맞았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생지옥 같은 데서 있었다. 그런데 그 이재명 정권 그거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무능, 국민을 보호할 능력도 없는 그런 자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는 지금 민주당이 미국 책임만 계속 묻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책임 물어야 되죠. 그런데 미국 책임을 물으려면은 이재명 정권에서 했던 그 무능함, 여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해야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 모임 더 민초가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 노동자 구금 사건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라.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당 초선들이. 합법적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한 한국 노동자들이 범죄자처럼 수갑과 족쇄가 채워진 채 열악한 시설에 고금됐다. 동맹국 국민을 이처럼 모욕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대우한 것은 단순한 법 집행 문제가 아니라 동맹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도 있는 심각한 외교적 사건이다. 관세 협상에 대해서도 자유주의 원칙에 역행한다.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다.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그렇게 미국이 하지 못하도록 정부 차원에서, 한국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계속 반미 감정만 지금 불러일으키는 거죠. 트럼프 방한을 앞두고 반미 감정을 본격적으로 불러일으키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 초선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22일 날 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 항의 시위를 하겠다. 트럼프가 이제 방한을 하는데 그 앞에 가서 항의 시위를 하겠다. 뭐 양키 고홈이라도 있을 건가요? 그전에 문재인 때는 일본하고 무역 갈등이 일어나니까 축창가 이야기를 했죠. 항의 시위를 한다. 자, 김준혁 이 사람이 뭐 제가 외교 전문가라고 하는데 반미주의자죠. 김준혁은 미국에 대해서 반미 활동을 하면서 김준혁 자기를 제외한 민주당 국회의원인데, 그때 문재인도 국립외교원장을 했던 사람, 자기를 제외한 온 가족이 미국 국적자입니다. 자기는 반미 활동을 한국에서 하면서, 한국에서 반미 활동을 해야지 밥 먹고 살죠. 국회의원 하려면 자기는 한국 국적 갖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자기 가족들은 아들, 딸 전부 다 미국 보내서 미국 국적자입니다. 이 김준혁이 이 기자회견을 오늘 이렇게 하고 나서, 초선의원들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이 문제가 기자회견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미국에 대해 정당한 요구를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해야 할 때다. 이렇게 부축입니다. 자기 혼자 이제 한국 사람이고 다 미국 사람. 그런데
그러니까 시위를 이제 부추기는 거죠. 반미 시위를. 그런데 최근에 명동에서 주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반중국 시위가 벌어지니까 이재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반중 시위를 하는 데 대해서 깽판을 치고 있다. 깽판을 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경찰이 반중 시위를 일제 단속을 했죠. 깽판을 친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반중 시위를 깽판을 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여당의 초선 의원들은 반미 시위를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이 반미 여론을 부추기려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심상찮다. 조지아 사태, 안세 협상 난항,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교착, 외교 실패가 꼬리를 무니까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 아니냐. 책임 회피하려고 지금 반미 프레임을 들이민다. 이렇게 지적을 또 했습니다.